스타트업인 S사의 맞춤형 정장 서비스는 철저하게 맞춤 정장 서비스의 기존 고객과 기성복 시장에서의 갈증을 호소하는 신규 고객을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S사의 서비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맞춤 정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춰서 정장의 치수, 재질,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기존의 맞춤 정장 가게에서 정장을 구매하던 오프라인 시장의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동시에 백화점 및 아울렛 등지에서 기성복을 구매하던 고객의 수요를 견인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맞춤 정장을 구매하던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해 더욱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기성복을 구매하였던 고객들은 기성복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장 방문의 부담감과 몸에 맞지 않은 치수와 다양한 정장 제품군 사이에서의 불만족감 등 불만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제로 S사의 맞춤 정장 서비스를 통해 정장 구매 과정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S사는 맞춤 정장이라는 전통적인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온라인 구매 채널 및 방문 상담 등의 구매 과정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O2O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특별한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공급을 설계하는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매우 우수한 접근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킥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을 모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수요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업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수요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수의 사업자들이 이러한 수요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인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그 이후의 시장에 대한 탐색과 연결을 시도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는데 어려움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비즈니스 모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요는 경제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사용자 관점에서는 필요한 제품을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요는 비즈니스의 발단이 되는 핵심 요소인데요. 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를 얘기하고요. 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이 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공급을 중심으로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공급에서 수요를 연결되는 모델을 설명하면 제품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네. 시장에 대한 수요를 탐색하고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수의 신생 사업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따라가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 설계에 대한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사업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대한 탐색이 제품 서비스의 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시장의 실제적인 수요를 찾기가 어렵고 이러한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실예로 스타트업인 D사의 경우에 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관련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사업 투자나 대외 인증 등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뒀는데요. 네. 문제는 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조사와 시장에 대한 수요들을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초기 사업팀이 예상했었던 수요와
실제 탐색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들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품 서비스를 변형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를 보면 제품 서비스보다 수요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수요와 공급의 모델을 설명드리면 네. 훌륭한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맥락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의 초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네. 수요의 탐색과 적용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고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갑니다. 네. 이러한 경우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계가 제한적이고 사업 설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반면 사업 전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강점도 존재합니다. 실예로 아이사의 경우에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모델이 아니었고 전통적인 설문조사 시장에 진입하면서 그 설문조사의 방식을 모바일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영역을 진입함으로 인해서 사업 전체의 리스크도 낮아지는 장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수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요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에서는 수요를 발단의 원천이라는 기준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경험적인 수요, 사회적인 수요, 경제적인 수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경험적 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경험적인 수요는 사업자 본인이나 타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유아용 왕구를 생산하는 A사의 대표는 네. 본인이 육아를 경험하면서 체험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특정한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장에는 특정하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네. 특정하게 사업자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지만 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은 달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회적 수요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적인 수요는 정치, 정책적인 사회적인 변화나 보안, 안전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공공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공적 사업 수립을 위한 어떤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IoT나 빅데이터와 같은 사례들도 네. 사회적인 수요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들은 실제 기술로서 바로 적용되기 전에 정치, 정책적인 변화의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정책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러한 맥락들을 집어넣게 되는. 네. 사회적 수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근데 사회적인 수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적인 수요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수요에 해당하는 안전과 보안 등의 영역에는 네. 이미 오랜 기간 인류가 공감하고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사업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기보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충족시켜주길 원하는 어떤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네. 주택의 화재를 예로 들면 주택의 화재에 대한 요구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주택에 대한 화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소화기를 구매해 본 소비자들은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주택의 화재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지만 이것들을 사업적인 관점에서 충족시키기보다는 공공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재라든지 혹은 안전과 관련된 영역의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이 제품들을 시장에 진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세 번째로 경제적 수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수요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의사로 핵심적인 경제 활동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사업화에 유리한 수요인데요. 네. 소비자가 이미 소비를 하고 있거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요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가장 화두는 농업인데요. 네. 왜 농업이 화두인가를 설명하게 되면 이 경제적인 수요라는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농업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었던 영역이고 네. 앞으로도 소비하고자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이라는 소비의 영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적용해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발달의 원천에 따라서 수요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수요에 따라서 재화를 구매할 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요인들을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소비자나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구매 결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사과를 구매할 때 많은 소비자들의 패턴이 있겠지만 어떤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소비자는 그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듯 다양한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기준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네. 구매 결정 요인이란 하나의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하고 이 요인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겨서 어떤 요인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매 결정 요인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면은 그 안에서 고객군에 대한 분류도 가능할까요?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객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전체 고객군들을 우리는 특정 고객들로 편성하고 통계를 내기 위해서 고객 A, 고객 B, 고객 C와 같이 특징별로 이제 묶는 어떤 과정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 A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네. 고객 B에서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객 C에서는 어떤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조합해서 전체 우리의 재화를 설계할 때 어떤 요인들을 먼저 고려할지 어떤 요인들을 나중에 고려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이해를 넘어서 수요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네.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공급을 설계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사업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수요의 이해와 구분, 그리고 구매 결정 요인에 대해서 틱스타트 아시아 박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